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스케치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돌출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돌출 명령을 이해하여 두께를 가진 3천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분할 명령을 이해하여 3천 형상을 분할할 수 있다. 쉘 명령을 이해하여 속이 빈 형상으로 편집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돌출. 두 번째, 분할. 세 번째, 쉘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스케치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3천 형상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해서 돌출 .ipt 파일을 열기 할게요. 먼저 살펴볼 작성 명령은 돌출입니다. 3D 모형 탭의 작성 패널 첫 번째에 있는 항목이고요. 이 돌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까만색 원 두 개가 있죠. 저희는 얘네를 스케치 또는 스케치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고 있죠. 얘가 작성되어 있는 평면을 스케치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 돌출 명령은 스케치 평면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돌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바라보고 있는 밑면의 방향과 윗면에 있는 방향이 평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돌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돌출 명령 살펴보도록 하죠. 작성 패널에 있는 돌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알파벳 E라고 되어 있죠. 영문자 E 버튼을 누르시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맨 특성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특성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맨 위에 돌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의 이름이죠. 근데 명령의 이름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이게 어떠한 형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클릭을 한번 하면 변경할 수가 있고요. 변경을 했다면 엔터 버튼 누르시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입력 형상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파일인데요. 이 프로파일이 스케치 프로파일을 의미합니다. 이때 선택하는 프로파일은 영역이에요. 스케치 커브가 아니라 안쪽에 영역이기 때문에 스케치가 어느 한 군데 끊어져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솔리드, 속이 꽉 차 있는 덩어리 모델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영역,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한 개의 프로파일을 선택했다 하면서 입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잘못 선택한 경우 다시 선택해야 된다. 여러 개를 선택했는데 전부 다 선택한다는 경우 프로파일에 있는 X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한두 개 정도 잘못 선택해서 걔만 해제하면 된다 하는 경우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제거할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시작인데요. 이 돌출될 때 이 형상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기본값은 스케치가 작성된 평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범위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돌출을 하겠다는 경우 옆쪽에 있는 사이 옵션을 클릭하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다른 객체도 없고 평면도 만들어 둔 게 없기 때문에 뒤에서 예제를 작성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작에 있는 항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방향이죠. 프로파일을 클릭했을 때 돌출되는 방향이 기본값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값, 두 번째는 이 기본 방향의 반대 방향, 세 번째는 대칭인데요. 이때 대칭 기준은 스케치 평면이고 위아래가 동일한 두께로 돌출되겠죠.
네 번째는 비대칭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은 스케치 평면이지만 서로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거리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값으로 놔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지정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두께를 적용할 거냐 거리값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 거리값은 특성창에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상 보이는 이 칸에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이 값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10 입력하면 10이 될 거고 30 입력하면 30이 되겠죠. 20 하면 2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입력한 값에 따라서 이렇게 두께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입력값이 아니라 어떠한 객체의 면 또는 평면까지 돌출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여기는 끝이라는 옵션을 활성화해서 내가 돌출하고자 하는 면까지 갈 거니까 해당하는 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고급 특성 항목을 볼게요. 얘는 평소에는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근데 접혀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급 특성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확장이 되죠. 여기서 볼 거는 테이퍼입니다. 이 테이퍼는 이 프로파일 전체에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각도값을 적용시켜서 돌출을 해주는 옵션이에요. 지금은 기본값 0이죠. 제가 여기다가 10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고 있는 지점에서부터 10도 방향으로 점점 퍼지면서 최적이 늘어나면서 돌출되고 있고요. 옆에 있는 방향 반전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반대로 최적이 줄어들면서 돌출이 되고 있죠. 이때 이 테이퍼 값을 잘 보면 아까 저는 그냥 10을 입력했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죠. 방향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향 반전을 클릭하지 않아도 여기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동으로 방향 반전 켜지면서 적용이 되죠. 여기까지 돌출 명령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테이퍼 값 0으로 다시 변경을 해줄 거고 지금 작성되어 있는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형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스케치는 아직 미완성 상태예요. 그럼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하고 스케치 1번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를 지정하면서 뭐가 들어왔냐면요. 돌출 옆에 스케치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스케치 1 클릭해서 피처 편집을 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편집을 해볼게요. 원을 하나 크게 그려줄 건데요.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 지름은 80짜리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 원 실행해서 원점에서부터 지름 80 입력하고 엔터. 그런 다음에 수정에서는 자르기 이용해서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원의 일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그러면 편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ESC 버튼 누를 거고요. 다시 돌출 화면으로 돌아갈 거예요. 앞쪽에 있는 돌출 클릭하셔도 되고 위쪽에 돌출로 복귀 버튼 클릭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지금 편집이 끝났어요. 대신 스케치가 편집이 되면서 기존에 선택된 프로파일도 해제가 됐죠. 다시 지정을 해줄 거예요. 프로파일은 안쪽에 있는 큰 원, 얘만 일단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때 거리값 50으로 해서 기본값 방향으로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뷰큐브에서 홈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또는 키보드에 있는 홈 버튼 누르셔도 동일한 기능으로 가고요. 또는 F6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출 영상 작성하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돌출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파일로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출로 3차원 형상을 작성해 보았으니
이번에는 수정에 있는 명령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명령은 분할입니다. 분할은 이 3천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면을 분할하는 면분할 기능. 두 번째는 이 바디를 전체적으로 싹둑 잘라서 분할하는 솔리드, 본체 분할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솔리드 본체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솔리드 본체는 모형 검색기 솔리드 본체로 되어 있고요. 확장해보면 솔리드 1하고선 지금 하나의 본체가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할을 이용해서 이 객체를 나누어 볼 건데요. 분할을 실행하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분할 도구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분할 도구는 총 3가지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케치. 스케치 커브를 쭉 그려서 이 선에 따라서 분할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옆에 객체가 하나 있다면 객체에 이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면을 지정을 해서 이 면까지 이 면을 기준으로 분할하겠다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평면이에요. 이 평면은 원점 평면과 같이 이 형상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업을 위해 만들어주는 작업 평면을 뜻합니다. 이후 작업을 위해서 저는 평면을 생성해서 분할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평면은 위쪽에 있는 작업 피처에 평면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이런 유형의 평면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 두 번째 있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객체 윗면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갈게요. 내가 선택한 면에서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거겠죠. 자, 아래로 향했을 때 내가 간격을 띄우고자 하는 각, 저는 20 정도 입력을 할게요. 앞에는 방향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에 이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면은 아니지만 작업을 위해 만든 작업 평면이 하나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분할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을 실행하면 또 이렇게 특성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먼저 입력 형상에서 선택 도구를 지정하라 나오죠. 도구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면을 선택하라 나와요. 그래서 면을 선택을 했어요. 또는 모든 면을 선택하고자 할 때 모든 면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분할은 됐긴 됐는데 뭐가 분할이 됐냐면 면이 분할이 됐어요. 왜냐하면 솔리드는 본체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면을 분할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체를 분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분할이라는 피처를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피처 편집. 자, 면이 아니라 솔리드 본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근데 아무리 선택을 해도 면을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때는 옆쪽에 여기 있는 솔리드 선택, 얘를 활성화시켜 주면 됩니다. 지금은 솔리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그러고 나서 동작이 하나 나오게 되죠. 측면을 어디를 유지할 거냐? 자, 분할 도구가 여기가 있어요. 분할되면 덩어리 1, 덩어리 2가 생겨나죠. 그 중에서 누구를 유지하고 누구를 삭제할 거냐 물어보는 항목이고요. 처음 거는 둘 다 유지, 두 번째는 기본면 유지, 세 번째는 반대쪽면 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양쪽면 유지인 상태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확실히 솔리드 본체 부분이 변경이 됐죠. 어떻게 됐어요? 솔리드 1이 사라지고 2랑 3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뿐만 아니라 솔리드 2, 솔리드 3 클릭했을 때 각각 누군지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얘는 분할로 사용한 작업 평면이잖아요.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가시성을 체크해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면 또는 바디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명령을 추가하여 형상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명령은요, shell이라고 하고요. 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면을 지정하면 그 면이 삭제가 되고 다른 면들에 대해서 두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가 빈 형상이 만들어져요. 면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면에 두께가 적용이 돼서 내부가 빈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쉘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덩어리가 두 개죠. 둘 중에 하나는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2번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가시성 얘를 체크 해제 해줄게요. 그러면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잠깐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쉘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방향으로, 두 번째는 외부 방향으로, 세 번째는 양방향으로입니다. 저는 상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원통에는 내부 방향으로, 위쪽에 있는 원통에는 외부 방향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부 방향인 상태에서 삭제할 면 제거 실행한 다음에 윗면을 지정을 할게요. 근데 두께 값은 한 3 정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내가 지정한 윗면은 제거가 되고요. 나머지 면들의 3이라고 하는 두께가 적용이 돼서 안쪽으로, 형상 안쪽으로 두께가 적용이 됐죠. 이번에는 솔리드 3번을 우측 마우스 클릭, 가시성을 끈 다음에 솔리드 2번에 우측 마우스 클릭, 가시성 체크해서 보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쉘 할 거고요. 이번에는 외부 방향으로 바꾸고 삭제할 면은 화면을 돌려서 아랫면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형상에서 바깥쪽으로 3mm만큼 두께가 적용이 되면서 형상이 수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확인. 이번에 다시 솔리드 3번 가시성을 체크해서 보이도록 할게요. 그냥 아래쪽은 안쪽으로, 위쪽은 바깥쪽으로 두께가 적용된 형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쉘은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적용된 쉘 1번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피처 편집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모든 두께가 다 3mm로 적용이 되는데 딱 한 개의 면만 두께가 다르게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확장해서 고유 면 두께 얘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하려면 클릭하고 나와 있죠. 클릭하면 항목이 나오고요. 이제 두께를 바꾸면 클릭을 해서 두께가 2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옆면은 두께가 2mm로 바뀌겠죠.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우리 뷰 탭으로 가서 반단면도를 통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반단면도. 저는 XY축으로 잘라볼 거고요. 정면도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다 3mm씩 해서 두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옆면만 2mm로 조금 얇게 만들어졌고요. 뚜껑 부분은 전부 다 3mm로 해서 동일한 두께로 수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ESC 버튼 눌러서 종료할 거고요. 홈 버튼 눌러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3D 모형 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 진행해서 이 상자를 좀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출 영상을 작성했을 때 처음 사용한 스케치에 지름 80짜리 원 말고도 이렇게 호 2개가 있었습니다. 얘를 이제 이용해서 또 돌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보이지 않는 이 스케치를 또다시 작성해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형 검색기에 돌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앞쪽에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더니 이 돌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스케치 1번이 이 하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 1번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공유를 했더니 이제 화면상에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명령들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돌출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여기 있는 호 2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뒤쪽에 있는 호가 잘 선택이 안 된다고 하면 화면을 회전시켜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저도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 위치 지정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 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뚜껑 부분에만 귀를 달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이 아이콘 클릭해서 이 뚜껑의 아랫면과 뚜껑의 윗면을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이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출력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부울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접합, 잘라내기, 교차, 그리고 새, 솔리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접합이라고 하면 먼저 만들어진 객체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객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고, 잘라내기는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잘라내서 삭제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교차는 서로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덩어리들은 삭제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본체를 하나 더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저는 접합으로 할 거고요. 아직 미리 부위가 생성이 되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얘가 2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어느 덩어리에 얘를 붙일 거냐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선택을 활성화해서 전 뚜껑을 클릭을 할게요. 사이가 꺼졌는데 다시 한번 사이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면 지정해줬죠? 자, 그러면 이 사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접합의 새 솔리드 윗면 해서 확인 버튼까지 클릭해주면 아랫면에는 귀가 생성이 안 되고 윗면에만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이 스케치 더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모형 검색기 스케치 1번으로 와서 우측 마우스 클릭 가시성 부분을 체크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화면에 잔여 스케치가 보이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 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형 검색기 아래쪽에는 스케치 2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얘가 계속 비활성화 상태예요. 왜냐하면 부품의 끝이 스케치 2번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의 끝을 드래그해서 스케치 2번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놔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스케치 2번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가시성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스케치 2번을 클릭하면 요런 모형으로 뭔가가 그려져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얘를 또 돌출해서 만들고자 하면 안쪽에 쉘로 비어져 있는데 걔를 포함해서 전부 다 기둥이 사이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스케치를 이동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스케치가 바닥면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뚜껑의 윗면으로 재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 2번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스케치 편집 아래쪽에 재정의, 그 다음에 얘를 이동시킬 평면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스케치가 뚜껑의 윗면으로 이동됐죠. 이 상태에서 돌출 명령 실행하여 각 프로파일에 두께를 적용시켜 줄게요. 저는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한 1 정도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또 얘를 명령을 사용하니까 스케치가 숨겨졌죠? 돌출 3번 또다시 확장해서 2번 스케치 공유, 그 다음 똑같이 돌출 코 영역만 선택하여 얘는 2mm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스케치 2번은 다시 한번 가시성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형상의 상자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6차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